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퇴근길 쇼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의 화두는 당연히 미중 무역전쟁, 무역협상이겠죠. 이게 주말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관세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관세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 미리 알려드린 사실이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에 오늘부터 들어오는 거 시작 이게 아니고 중국에서 출발하는 게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빠르면 2주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급속으로 물량을 보내진 않겠죠. 그러면은 한 3주 정도? 늦으면 4주 이렇게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럼 3, 4주 안에는 협상을 재개를 하던지 해서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그럼 조금 더 유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지, 아니면 인상을 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던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우려감이 나오면서 좀 밀렸다. 미국은 안 밀렸어요. 미국은 올랐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올랐어요. 서로 대화는 한대잖아 라고 미국은 이제 안심을 하는 눈치였는데, 아시아 증시는 주말에 우려감이 증폭됐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종목 수평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월요일 정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월요일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오늘 아니어도 이제 슬슬 타이밍이 오는 것 같죠. 그래서 한 번에 다 특정 시간에 하기보다는 천천히 한 종목 한 종목 봐서 이동하면 되겠죠. 수평이동 타이밍 영상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올려드렸으니까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강의 영상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우려감, 글로벌 우려감이 있을 때 제가 뭐 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환율을 그래도 보셔야 된다. 환율 기존에도 이렇게 급등 나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4, 50원 구간에서 환율이 이렇게 기존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저항을 돌파했다. 돌파하게 되면은 2050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2070원 전후 이렇게 해서 횡보하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2090원까지는 건드릴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넘어서 한번 슈팅성 움직임이 나오면은 1200원을 노크 정도는 해볼 수 있다. 돌파 시도 나왔다가 밀려서 1190원까지 90원 정도까지 90원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천천히 내려서 1170원 전후 이렇게만 돼도 양호하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1190원 근처까지 왔어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 아니 뭘 거기까지 가느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옵션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옵션 시장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좀 파생 쪽으로 투기적인 움직임 나오죠.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근데 1년 내내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올까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공매도의 예를 들어드려도 되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도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1년 내내 1년 241일로 규정하고 있죠. 240일 경으로 해서 240일 내내 공매도로 특정 종목의 투기가 계속 나오나요? 지수를 누르고 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한 종목만 죽어라 두들기진 않는다고요. 돌아가면서 두들기긴 하겠죠. 헤지펀드나 해서 돌아가면서 두들길 수는 있겠죠. 선물, 그리고 옵션, 공매도 등등등등. 그러면 이 중에 이 사람들이 매매하는 상품 중에 환율은 없을까요? 잘 생각해도 환율은 없을까요? 투기 세력 중에서 환율도 있어요. 근데 환율은 기본적으로 통화잖아요. 통화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번 주에 내가 100만원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나 샀어요. 스마트폰을 샀어요.
근데 다음 주에 100만 원으로 스마트폰 2개를 사면 안 되잖아요. 2개를 살 수 있는 정도로 환율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통화의 안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당장 통화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제가 2017년에 말씀드렸죠. 2017년에 급등했을 때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안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했죠. 이게 기본이에요. 통화는 안정성이. 근데 가상화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고요? 뭐 순식간에 뭐 50%, 100% 올라가는 게 무슨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좀 확보되면은 이게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통화로서의 가치가 좀 생기는 거죠. 금값 같은 경우도 보세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안정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특별한 일 없을 땐 이렇게 안정화돼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환투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여러분들도 특정 종목이 보세요. 주식 종목이 급등을 해요. 그럼 관심 갖죠? 미세먼지 관련주 그랬고 수소차 그랬고 최근에 그래핀도 그렇고 정시테마주도 그렇고 뭐 우선주 파동도 그렇고 뭐 아시아나 뭐 대한항공 이쪽도 그렇고 비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무수히 많은 남북경협주도 그렇고 무수히 많은 종목들 중에서 1년 내내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특정 시기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매매를 하죠. 그런 것처럼 환차익 쪽으로 이제 환투기 하시는 분들도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1190원까지는 지금 뭐 글로벌 시황상 갈 수는 있는데 1200원을 도전할 수도 있고 여기를 돌파 시도가 나와가지고 뭐 안착까지는 어려워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1200원 정도는 당연히 돌파하고 거기서 이제 안착하면 안 돼요. 1200원을 넘어서 안착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피곤해져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지금도 우려가 많은데 뭐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주는 좋아질 수 있다고 했죠. 나중에 되면은. 근데 당장은 뭐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화학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도 뭐 재고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이때 환율이 높은 건 괜찮지. 근데 지금 올라갔다가 3, 4분기 안정화 찾으면은 우리는 얻을 걸 못 얻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당장 팔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는 좋아지겠죠. 당연히 자동차도 그렇고 일부는 좋아지겠지만 좀 더 이제 확대는 못하는 거죠. 반도체가 한참 잘 팔릴 때 1200원대를 갔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에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경제 쪽으로 사실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죠. 경제 쪽에 크게 관심 없잖아요. 큰 굵직굵직한 걸로 해가지고 뭔가 이름을 남겨야겠다라는 건 있는데 실질적인 경제에는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관심 좀 갖고 우리가 조언해줄게 경기 부양해라 이런 거죠. 외국에서 경기 부양해라. 지금 저 중국도 경기 부양책 쓰고 그러고 버티고 있지 않느냐. 너네도 경기 부양해라. 이런 메시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되시면은 이거 살짝 돌려서 한 2번 정도 더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경제 쪽에 계시는 분들이랑 대화하면은 여러분 너무 어려워지니까 제가 최대한 풀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땐 요런 걸 노리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존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된다, 뭐 미세먼지도 써야 된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조용하다가 이제 슬슬 고개를 들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하방 경직을 만들고 뭐 25,500 정도에서는 이제 좀 덜 내려가는 모양을 만들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26,100포인트 회복 전까지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26,100포인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를 회복해야 60일선도 회복하고 기존의 저항이자 돌파한다면 지지선이었던 구간을 회복하는 거다. 근데 요거 회복 못하면은 말짱 꽝에 이렇게 갔다가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할 때까지는 위든 아래든 자율등락 구간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뭐 실적이 잘 나오거나 하면 반영을 잘 해주죠. 우리나라는 반영 잘 안 해주는 그런 쪽도 많은데 뭐 선반영됐다 이러면서 오히려 제로 노출로 인식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은 실적을 잘 반영해주죠. 이제 어닝 시즌 뭐 끝났으니까 끝나가니까 막바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도 61선 쪽에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7,800포인트를 드디어 왔네요. 참 오래 걸렸네. 7,800까지 한번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한 달 넘었나요? 한 달에서 한 달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왔네. 드디어 7,800포인트를 지난주에 왔는데 여기는 이탈을 안 하는 게 그래도 좋아요. 미국이라도 잘 버텨주는 게 좀 낫겠죠. 미국까지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무너지면은 더 피곤하겠죠. 버텨주는 게 좀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가. 그래서 이 언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시 한번 뭐 얘기를 시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려워 보이죠.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당장은 이번 달은 어렵고 다음 달 정도의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에도 G20 G20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장기화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은 이렇게 밀렸죠. 급락이 나오고 거래량이 보통은 좋지 않다. 여기서 빨리 2130포인트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러면 뭐 여기는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조금 올라오고 조금 내려가고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2130포인트를 회복해서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 아니면 좀 더 밀려도 할 말이 없는 구간이다. 여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뭐 지금 분석하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당장은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요. 2130포인트를 회복하면은 한시름 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좀 더 밀려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구간이에요. 자, 주말에 분할 매수 영상 말씀드리면서 은근슬쩍 2050포인트에 대해서 슬쩍 흘려드렸는데 여기까지 밀려도 뭐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1% 정도, 1% 조금 넘게 오늘 1.37% 하락했는데 요게 29포인트였죠. 그럼 1.37% 내려가도 여기서 뭐 흔들기가 나와서 조금 더 밀리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정화를 찾아야 돼요. 근데 더 내려가기보다는 빠르게 2130포인트를 회복해서 위쪽으로 시도를 해야 21선이 지금 그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죠. 그럼 이거 한 번에 못 올라타요. 웬만해서는 한 번에 올라타기가 힘들어요. 기울기가 올라탄 다음에 완만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막 급등해서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빠르게 위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시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그게 아니면은 아예 저 밑에 땅굴 파고 내려서 2000을 아래를 찍고 바운드가 강하게 나와야 돼. 강한 바운딩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빠르게 바운딩 나와서 2130포인트 안쪽으로는 들어와 줘야지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평 이동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수평 이동. 이런 구간에서 내 종목 가지고 전 종목 다 고집 부리지 말고 일부 이동해야 될 종목이 있다. 그럼 조금 더 빠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내 종목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은 10,000원에 종목을 매수했는데 지금 한 뭐 7,000원 돼 있을 수 있어요. 뭐 요즘에 20-30% 밀리는 건 일도 아니죠. 반토막 이하로 난 것도 많은데 수많은 종목이 반토막이 났는데 20-30% 마이너스 20-30% 난 거는 나름 양호한 종목이에요.
지수 이렇게 밀릴 때 지수도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래서 뭐 요게 7,000원 와 있다. 7,000원. 7,000원 와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본전까지 언제 오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 종목이 정말 좋아서 이 종목을 들고 반등을 노리는 게 낫다라고 하면 들고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종목을 내가 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 종목을 내가 보유하지 않고 있어 지금. 나는 지금 100% 현금이야. 그런데도 이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나요? 내가 지금 100% 현금이에요. 그래도 이 종목을 다시 살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들고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제일 좋아 보이는 제일 강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죠. 빠르게 회복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돌아와도 되잖아요. 이 종목이 지금 약하다고 하면은 종목 자체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도 내가 고른 게 그 종목 자체에 의심할 여지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어도 반등이 느릴 수 있잖아요. 이게 내 종목이 10% 오를 때 다른 종목들 30%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로 30% 먼저 오른 다음에 10% 반등 나온 거 다시 사면 되잖아요. 정말 좋을 경우에. 정말 좋은 게 아니면은 30% 먼저 얻어서 수익 내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때 또 현금으로 했을 때 제일 강한 종목으로.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 내 종목이 지금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처는 유연하게 해야 된다. 제가 왜 교육 강좌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지 알겠죠? 다 교육 강좌 시리즈에 있는 내용들이죠. 제 거 가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 홈에 가셔가지고 보세요. 여기 재생 목록 있잖아요. 여기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교육 내용.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 딱 필요한 것들 뭐 수평 이동하는 방법이랑 수평 이동했을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여기 4월부터 천천히 올려드릴게요 했는데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꼭 보세요. 올라올 때마다 꼭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요 강의하고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퇴근길 시황 있죠? 이건 꼭 보세요,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보시고 종목 같은 경우는 저 이슈 영상도 있고 그리고 요거 올려드리는 게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요쪽에서 따라하기 무료 서비스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나오니까 종목은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제가 관심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러면 내려가는 종목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이 말씀을 드리죠. 참고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매하시는 종목들보다는 가능성은 좀 높을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100% 이상 상승한 것도 꽤 많이 있죠. 30% 이상 상승한 거는 뭐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것 같고 100% 이상 가는 것도 꽤 많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런 쪽을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종목별로 수평 이동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여기 추세 요걸 살짝 확대 이렇게 추세 밴드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죠? 추세 밴드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탈을 해버렸죠? 아이고 하고 이탈해버렸죠? 그럼 여기 회복할 때까지가 중요하지 뭐. 여기 또 올라오던지 내려가던지 여기 또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코스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 하단 이렇게 막 설정한다고 해서 내가 설정한 하단이 무조건 맞지 않아요.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지지선을 막 찾아요. 근데 하락장 그리고 강력한 조정장 강한 조정 이런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지선이라는 거는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안 나오도록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점 매수가 나오는 구간이란 뜻이에요 원래. 근데 하락장이나 강한 조정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가.
내가 설정해봤자 깨고 내려가. 그러니까 지지선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보고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상황을 보고 현금을 만드느냐, 종목을 교체하느냐, 현금을 만드느냐, 보유를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선을 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선을 보는 거라고요. 하락할 때는.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자꾸 반대로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아야지 뭐 볼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락하는 거는 상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상식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라든지 선물 옵션이라든지 뭐 환율 뭐이라든지 다 투기 세력이 있어요. 투기 세력 보고 뭐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투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급등주 쫓아가시는 분들 이거 투기예요, 투자예요. 남 욕할 거 없어요. 똑같아.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재테크가 됐건 이런 투기를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매매, 트레이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매매하는 사람 트레이더가 됐건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남욕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방법과 수단으로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인 거지 굳이 뭐 경쟁자가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그쪽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경쟁자를 괴롭힌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지금은 자율등락 구간 위쪽으로 가느냐 뭐 내려가느냐고 빠르게 740포인트 요 구간은 기본이고 740을 회복해줘야 돼. 얘는 740 코스닥 같은 경우는 74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추가적인 뭐 20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2130포인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종목 수평 이동을 해야 되는 타임이다. 요거까지를 강조해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밀리면은 시장 밀릴 땐 장사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두 종목 이렇게 잘 간 놈들 있으면은 한두 종목 튀는 놈들 있잖아요. AD칩스 뭐 50% 나오고 대한항공통신도 20%뭐 초중반 중반 나오고 하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일부는 회복을 해놨잖아요. 나머지 종목이 밀리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좀 내놓으면은 나중에 밀려있던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은 내 계좌는 본전이 빠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본전 있죠? 이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수익을 조금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난 번개 별로 없는데 지금 손실이 났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본전이 올라온다 혹은 기존 수익을 회복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종목으로 좀 짭짤하게 챙겨놓는 게 나아요. 말씀드렸듯이 AD칩스랑 대한항공통신만 해도 7% 이상 챙겨놨잖아요. 내 계좌로서 7% 이상 챙겨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7% 정도를 회복을 해놨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조금만 올라와서 기존 주가를 완벽하게 회복 안 해도 내가 원하던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내 투자금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좀만 반등이 나오면은. 당장 내일 반등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내일 반등이 나올지 내일 또 하락이 나올지 이것까지는 알 수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지금은 수평이동이다. 수평이동이다. 그리고 내려간다고 아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내려가도 그만이고 올라가도 그만인데 올라왔을 때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량현금화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량현금화는 의미가 없고 이거보다는 수평이동을 보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현금화할 거면 미리 했었어야지. 미리 했었어야죠.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금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이게 하락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적어도 위쪽 꼭대기에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여긴 저항이다 돌파 못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돌파 시도했다가 밀리면 이 구간에서는 현금화를 하셨어야죠. 근데 못했잖아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인정. 저도 4월달 수급 봤을 때는 될 줄 알았어요. 그 저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중국이 뒤통수 쳤죠. 중국에서 뭐 보조금 문제나 이런 거 좀 완화시키는 척하면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있죠. 배터리 쪽으로도 우리나라 제품 그동안 하나도 통과 못했다가 형식 승인 작년에 하나 통과했죠. SK노베 거. 이번에 LG화학 거 4건, SDI 한 건에서 제가 볼 때 2건만 통과해도 다행이고 3건 통과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도 5개를 형식 승인을 통과해 놓고 최종적으로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켰어. 그러니까 분위기는 만들어 놓고 뒤통수 친 거야. 이거는 보여주기식으로 하려다가 본인들 1분기 경제 성장률 계속 괜찮게 나오니까 뒤통수 한번 친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서 북한 같은 경우도 제어가 안 돼. 오히려 중국에서 북한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고,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하나 줄게, 떡 하나 줄게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데 우리는 뭐 북한이랑 잘해보려면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중국한테 이것저것 계속 퍼주고 있죠. 요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원래 기분이 나빠야 돼 저렇게 되면은. 근데 그런 거를 뭐 표현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뭐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뭐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한 걸 어떻게 해. 국력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닌데 주변에 강대국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 주변에 둘러싸이는 게 다 강대국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그거는. 남 탓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했지만 주변에 강대국이 많다. 강자가 많아.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전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 이렇게 멱살 끌고 나오는데 버티는 그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다 이거를 좀 의인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하면은 싸움 잘하는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주먹 좀 쓴다고 했는데 주변에 강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소국이 아니잖아요. 결코.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꽤 어디 가서 방구 좀 낀다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강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싸우는 애들인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축구로 설명드리면 아시아에서는 강자잖아요. 아시아 강자인데 뭐 저기 유럽 남미 가면 우리 약자죠. 그런 개념 되는 거예요. 강자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강자여도 지금 있는 곳에는 강자여도 강자들 틈에 가면은 그렇게 강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 국력 자체가 우리도 결코 약하지 않은데 나머지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이 너무 강하다. 인정하자고요. 그런 거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G2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센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손해를 최대한 덜 보는 거죠. 손해를 덜 보고 얘네가 싸울 때 어부지리로 이득 취할 수 있는 걸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자체적으로 할 때 막지만 말고 도와주면 좋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막지만 않아도 다행이겠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수평이동 구간이다. 요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특징주 같은 경우 이따가 밤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부 주말에도 미리 다 정리해드렸는데 주말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짭짤했던 것도 꽤 있죠. 기존에 정리해드렸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영상을 다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영상만 보지 말고 제가 영상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보세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만큼 제 수면 시간은 줄어들어요, 여러분. 수면 시간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최대한 많이 보세요. 그때 내가 뭐 골라서 보지 말고 주말 같은 때 쉴 때 한번 몰아서라도 다 보세요. 이해가 안 간다 2번, 3번 보세요. 10번, 100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체크 못한 거 있으면 주말이나 이럴 때 다 몰아가지고 10번, 100번도 본 적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셔야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반응이 좋구나, 보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댓글 다는 거 어렵다, 나는 타자 치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3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